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걸 국뽕이 차오른다고 말하는 걸까요? 보통 해외에서 국내 기업이 잘 나가거나 뭔가 좀 해내면 괜히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제네시스가 이번에 그런 일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차주들이 지금까지 가장 원하던 것 중 하나이기도 했고, 제네시스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소식을 통해서 이 논리는 잠잠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를 비판하는 논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나요? 야, 가격은 독일 3사 따라잡았으면서 현대차 매장에서 파는 게 말이 되냐? 차주들은 블루엔즈 가서 믹스커피 타먹고 이게 프리미엄이야? 이런 거였죠.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금 국내 공장 여건이 독립 생산을 가져가기 힘든 구조라는 건 꽤 많은 차주들이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 입장에서 현대차 매장에서 제네시스를 사고 서비스도 블루엔즈에서 받는다? 이건 진짜 아쉬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벤츠는 비슷한 가격으로 사서 서비스 센터에 가면 말 그대로 대접을 받잖아요. 그 와중에 블루엔진은 차이가 너무 심하죠. 만약 이랬다면 얘기가 달랐을 겁니다. 제네시스 독립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블루엔진에서도 정비를 받을 수 있다? 이건 강력한 경쟁력이자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독립 서비스 센터 없이 블루엔진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차주들의 불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제네시스의 독립 매장을 구축해 왔고요. 독립 서비스 센터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안 알려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국내에 이미 독립 매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처음 생긴 게 제네시스 강남이죠. 제네시스가 2015년에 독립했잖아요. 출범 2년 만인 2017년에 첫 단독 전시장이 생긴 겁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만들어진 것 치고는 브랜드 정체성이 꽤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2층 규모로 지어졌고 전시장보다는 스튜디오 느낌이 나기도 할 정도로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모터 스튜디오처럼 브랜드 안내원도 상주하고 있고요. 고급차라서 대접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두 번째 전시장이 오픈됐습니다. 제네시스 수지, 그 수지 아니고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해서 제네시스 수지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아마 수지 전시장이 지어진 이후로 제네시스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G80이 세대 교체되고 GV80이 나오고 G70도 디자인이 바뀌고 브랜드가 딱 정착하기 시작할 때쯤 두 번째 전시장도 지어진 겁니다. 규모도 상당하죠.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형 전용 전시관이기도 합니다. 지상 4층 면적이 1510평에 달하고 전시 가능한 차량 대수만 40대에 달합니다. 규모만 큰 게 아니죠. 브랜드 감성도 강남 전시장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건물 외관 색깔도 그렇고 1층부터 3층까지 통유리로 이어진 덕에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처음 오픈할 때 1층에 G90 스페셜 에디션만 전시한 것도 꽤 파격적이었죠. 층별로 모델을 나눠놓고 왜 벤츠랑 BMW는 차 인수받을 때 세리머니 행사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수지 전시장에서 이것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시장에도 브랜드 전문 안내원이 각 층에 위치하고요. 시승 프로그램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다이내믹한 환경에서 주행 안정성을 체험할 수 있는 테크니컬, 뒷좌석에 탑승해서 승차감을 체험할 수 있는 컨비니언트, 모델 두 개로 같은 코스를 돌면서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컴페어,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시장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 입점한다고 합니다. BMW랑 포르쉐 같은 고급 브랜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벤츠도 곧 입점한다고 하죠. 제네시스도 여기에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매장 말고 전시장만 따지면 이미 강남, 수지, 수원, 하남, 그리고 안성까지 총 5군데가 되는 겁니다. 차주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꽤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는 건데 매장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용 서비스 센터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용 서비스 센터는 있었습니다. 서울 동부랑 남부 그리고 고양 이렇게 세 군데였는데요. 이건 사실 현대차 서비스 센터에 독립 공간을 따로 마련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독립된 서비스 센터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분당이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아예 단독으로 서비스 센터를 두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비뿐 아니라 정비 교육 교실도 운영되고 있고요. 수입차 서비스 센터처럼 예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전문 상담 인력도 배치해서 수리 전후에 상담도 진행합니다. 벤츠나 BMW에 있던 서비스 센터 운영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보증 수리 대상 고객은 새 차량 기본 점검 서비스도 무상으로 되고 예약은 홈페이지나 제네시스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제네시스 전시장이 해외에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좀 국뽕이 차오를 만한 소식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에 첫 독립 매장이 생겼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사실 그 전에 먼저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뉴욕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이죠. 이게 단순히 제네시스 전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어졌습니다. 자동차 전시, 한식 레스토랑, 가도 체험장, 지하 공연장, 테라스 가든 이런 걸 모두 갖추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동차 전시를 중심으로 지어진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겁니다. 지어진 취지도 남다릅니다. 단순히 자동차 딜러숍이 아니라 뉴욕 시민들이 제네시스와 서울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추구합니다. 뉴욕이 관광 명소인 리틀 아일랜드랑 더 하이라인 사이에 위치하고 테슬라랑 벤츠 전시장도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해외 여행하다가 우리나라 차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반갑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차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아예 뉴욕 현지의 관광 명소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우리나라 기업 광고만 나와도 뿌듯했는데 이제는 아예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섰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1층에 제네시스가 전시되고 전담 큐레이터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차를 소개해줍니다. 2층은 한옥 기와지붕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서 차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멋과 매력까지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립 매장을 미국에 처음으로 오픈했습니다. 이건 다른 공간 없이 매장만 있는 겁니다. 루이지애나주 라피에트에 위치하는데요. 기존에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현대차 전시장에서 제네시스를 같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라피에트 전시장으로 6곳을 추가로 더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계획 단계에는 독립 매장만 20개 정도 돼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대차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지적하던 것이기도 하고 차주들이 원하기도 했던 걸 실제로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좀 뿌듯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제네시스 역할론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할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빌드업을 드디어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어딘가 좀 부족했죠. 기술을 선도하고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기 위한 이벤트를 하기에는 배경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한테 필요한 배경은 뭔가요? 브랜드 철학과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철학과 역사는 브랜드가 강조하고 홍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가 체감까지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 철학과 역사를 가장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고요. 앞으로는 전시장하고 서비스 센터로 비판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차주분들이 요구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있긴 합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비스 센터랑 블루엔진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차주분들도 이걸 확실히 구분하시는 게 나중에 무언가 요구하실 때 좋으실 겁니다. 아직 블루엔진을 서비스 센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죠.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그냥 하나로 봤거든요. 그런데 블루엔진은 말 그대로 협력사입니다. 동네 카센터가 현대차랑 계약을 해서 블루엔진 타이틀과 인프라를 가져가는 것 뿐입니다. 현대차도 엄연히 서비스 센터가 따로 존재하고 블루엔진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거죠. 블루엔진은 그냥 부가적인 서비스라 보시면 편합니다. 현대차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서비스 센터 가기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비소 접근성이 좋아요 이 말이 더 맞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애초에 서비스 센터만 보면 이미 현대차랑 제네시스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네시스 전용 공간하고 전담 서비스 부서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토요타랑 렉서스도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1층은 토요타, 2층은 렉서스 이런 식으로 공간만 분리하고 서비스는 같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차랑 제네시스도 결국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비판을 받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이다 보니까 좀 더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서비스 센터랑 전시장 독립은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주분들은 직원관리 시스템이나 교육을 더 제대로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이건 집중적으로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은 말 그대로 회사를 대표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회사 매뉴얼대로 고객을 응대하고 문제가 생기면 교육을 받은 대로 말합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 블루엔진 협력사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교육과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정비랑 사후 처리 관련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죠. 나는 분명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고객님이 예민하시네. 이 정도면 정상이니까 그냥 타고 다니시고요. 문제 생기면 그때 다시 오세요. 이런 거죠. 물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그 직원이 모든 걸 책임지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한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 당사자인 차주는 그게 아닙니다. 차주들은 그런 말 들으러 서비스 센터에 간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같은 취지의 말이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제 없으니까 그냥 타세요 이게 아니라 특정 문제가 감지되거나 특정 증상을 호소하는 차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블루엔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진단기만 무작정 물려줄 게 아니라 차라리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는 뭔가요? 서비스 센터죠. 고객님, 이 증상은 저희 정비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서비스 센터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가면 아마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나요? 왜 우리가 병원 가서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 큰 병원 가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주잖아요. 이미 차는 충분히 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 대응 문제 같은 걸로 잡음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고객들이 브랜드와 직접 상대하는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걸 좀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주분들도 블루엔진이랑 서비스 센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일단 독립된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로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했던 것들이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시장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규모 있게 지어지고 있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도 점차 늘려가면서 잡음도 확실히 잡는 완벽한 독자 브랜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제네시스가 해결하기 시작한 문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